북부군이 이 편에서요 테네시 강을 건너서 이 언덕에 내가 서 있는 언덕으로 계속 침공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컨페더레이트 아미들이 이 언덕에 진을 치고 포병들이 아래를 향해서 사격을 하고 보병들이 방어를 하는데 북부군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 여기에서 깃발을 앞세우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육박전이 벌어지면서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 여기에서 12,000명이나 전사를 했어요. 그러면 부상자까지 합하면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체라누가 전투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저편에 그 체라누가 전투의 중심 고지에서 여기를 한 30분 정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곳곳에 전투 현장이 있는데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떠날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재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체라누가예요. 여기가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체라누가 전투는 이 북부에서 벌어진 3대 대첩, 그리고 이 남부에서 있었던 가장 큰 격전지가 체라누가입니다. 먼저 지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올랜도 플로리다,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뉴욕시티, 보스턴,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피츠버그, 강철왕 그 카네기가 나중에 거점을 마련한 곳이에요. 남북전쟁 이후에 클리블랜드,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여기는 이제 동쪽과 서쪽을 나눈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스트가 되는 거고 이쪽은 웨스트가 되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을 경계로. 그래서 센트루이스, 엘비스 프레슬리가 묻혀있는 멤피스, 뉴올리언스 제주의 도시, 댈러스, 오클라호마 시티, 덴버 콜로라도, 옐로스톤,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둥그렇게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약 15개의 국립공원과 국립 모뉴멘트 그 기념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랜드 서클이라고 하는 서부 지역에서 가장 그 자연 관광 자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동그랗게 켜놨어요. 그리고 요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863년 11월 25일 날,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컨퍼더레이트 그 아미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남부군의 그 방어선이 구축이 되고 있었는데 북부군이 북쪽에서 여기를 이제 침공을 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큰 타워는 일리노이 방명군의 그 전승 기념비예요. 여기에 일리노이 그 테리토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부를 제가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1863년 11월 25일이면 이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웨스트 버지니아가 북부군에 가서 여기에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부군은 웨스트 버지니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상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미소리는 나중에 눈치를 보다가 남부군에 붙은 그러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사스까지가 요 남쪽에 여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딕시스 랜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딕시랜드는 남부군의 그 별칭이에요.
그래서 이 북부는 요게 그 버몬트주, 요게 양키예요. 요 한국 분들이 이 양키를 자꾸 혼동을 해요. 미국 전체가 양키가 아니고 이 양키는 그 북부군에 있는, 이렇게 쓸 겁니다, 스펠링이요. 그래서 버몬트가 이제 그 산간 외진 곳에 있는 아주 깡촌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양아치 같은 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주 첩첩산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양키라고 하는데, 이 남부군도 북부를 통틀어서 요거를 양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부 사람들은 지금도 남부 사람들을 이 딕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로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랫역 것들, 아유 양아치, 막 이러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에팔라치아 산맥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이제 여기 메인주까지 가는데, 미국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나처럼 이제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게 다른 농담을 하면서 이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해가 없어요. 농담 삼아서 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영어를 못하면서 그냥 말만 팍 던져놓으면 이제 잘못해서 총 맞아 죽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의 사람들을 뜻하는 힐빌리라고 하는 그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깡촌놈, 여기 에팔라치아 산맥, 그 스모키 마운틴, 그 지리산 같이 이렇게 험난한 그 산 속에 사는 촌놈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힐빌리의 그 중심은 체로키 피플들의 원래 거주지였던 그곳이, 그곳에 와서 사는 그 백인들, 개척자들을 힐빌리라고 부른 거예요. 11월 25일 날 그 일리노이 방명군, 그리고 켄터키에 와 있던 사람들, 이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에서 내려온 그러한 그 북부군의 군대가 리 장군 휘하에 이 남부군들과 여기에서 이제 결전을 벌인 거예요. 아주 큰 그 대결전을 벌인 거죠. 전세를 확 뒤집어 버리는 그 게임 체인저가 된 그 전투가 이 체라누가 전쟁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요, 얼마나 스케일이 크냐면, 이 북부 공업지역의 그 델라웨어, 뉴욕, 브루클린 막 이러한 곳에서 철강 산업이 발달한 곳에서 철을 운반해서 거기에서 함정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어요. 거북선과 잠수함의 중간 정도 되는 물의 그 가판이 찰랑찰랑하게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그곳에 수십 문의 대포를 장착을 한 그 함선들이 북부에서 플로리다를 돌아서 뉴올리언스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는 미시시피 강이 있기 때문에 미시시피 강 그 따라 올라가면서 이제 협공을 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육해군이 협공을 하기 위한 작전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앞바다가 어마어마한 격전지였는데, 남부군은 그렇게 군함들이 별로 없잖아요. 생산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북부군들이 와서 진을 치고, 북부군이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샌루이스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포격전을 서로 벌리면서, 여기다가 그 지금의 해병대 그 육전대를 투입을 시키면서 곳곳을 그 붕괴를 시켜가는 그러한 이제 때가 1863년, 1864년, 1862년 그때서부터인 것입니다. 북부군은 전쟁 준비를 착실히 해왔고, 남부군은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전쟁 준비를 못한 거예요. 총 들고 나간 거야. 대포 있는 거, 북부군이 원래 같이 있었던 그 요새에 있던 그 대포를 가지고 나간 거고, 남부에는 대포화를 만들 수 있거나 대포를 만들 수 있는 공업시설이 없었던 그 시절에 남부군이야말로 그냥 육탄전을 벌였기 때문에 남부군의 희생자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4년 동안의 전투를 해서 그 당시에 미국은 전체가 이제 통일은 되었지만, 대체로 이제 요 부분에 여기에 이제 인구가 밀집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살았고, 요 남부로 흑인 노예들이 약 350만 명에 해당하는 흑인 노예들과 그 부르주아 그 지주 계급층들이 이제 곳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뭐 인구가 한 500만에서 한 700만 정도로 살았을 것으로 추산을 해요. 이 당시에 미 전국에 있는
인원이 국민이 3천만이었었단 말이죠. 옛날에 대한민국의 60년대 초까지 6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2,700만이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총 대수가 다 해서 2만 대를 약간 넘던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미국 사람들의 공업력과 군사력, 산업의 그 파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남부의 그 명운을 건 그 전투를 채타누가에서 벌였는데 5일 동안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망한 사람만 12,000명, 거기에 뭐 행불자 포함 미싱되고 뭐 지휘관들이 죽고 다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부상자는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보통 5배가 부상을 더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 물증으로는 이 당시에 미 전역에 3천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전사자가 60만 명,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상이용사 등등 피해를 봐서 부상당한 그 사람들이 300만, 그러니까 3천만의 10분의 1 되는 그 국민들이 다 중경상을 입거나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12,000명이 전사를 했지만 이 전투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약 10만여 명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났으니까 얼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그 버팔로 윙이라는 그 닭날개 음식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버팔로 윙에 그 어원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당시에 남북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고향인 버팔로, 나야가라 폭포 바로 옆이에요. 그 버팔로로 간 그 귀환한 병사가, 그 병사도 다쳤어요. 그래서 뭐 목발을 짚고 갔던지 하여튼 그러한 그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향에 가서 그 당시에는 뭐 보훈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뭔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풍요로우니까 닭날개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닭날개는 모조리 다 버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그 닭날개로 이렇게 그 매운 그 소스를 타바스코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넣어서 그 만들어서 이제 그 동네에서부터 팔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즐겁게 그 사용하는 술안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버팔로 윙 닭날개 요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 요리도 남북 전쟁이 있었던 1860년대 중반에 고향으로 간 그 사람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거 갑자기 왜 또 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틀란타 시리예요. 내가 이제 아틀란타 시리까지 가기 전에 스모키 마운틴 갔다가 여기에 이제 며칠 후에 도착을 할 거예요. 이 남부 전체에서 채라누가 전투가 북부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딕시랜드가 완전히 괴멸이 된 거예요. 이쪽에는 그 무슨 군사력이나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산업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이 딕실랜드는 담배, 목화 그런 것만 키우는 데요.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밀림을 개간하느라고 그 흑인 노예들을 투입을 하고 백인들이 그 고생을 해가면서 이 자리를 확보를 해놨더니, 북부에 있는 양키들이 공업을 확충을 하면서 노예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남부에다가 전부 팔아치웠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곳곳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 노예를 어마어마한 값에 팔아먹었어요. 노예 한 명의 평균 가격이 5억 원이 넘는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가격에 다 팔아먹고, 그 다음에 이 북부에 또 공업을 확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러스트벨트가 미국에서는 지금 이 펜을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보스턴, 그리고 메릴랜드, 뉴욕시티, 델라웨어, 메릴랜드, 이 발티모어,
이 지역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거예요. 공업지대예요. 그래서 이 남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쌍놈으로 취급을 하는, 그 한국말로 하면은 그 무슨 대장쟁이 뭐 그러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부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과 워싱턴 일대에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그 딕시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취급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과 그 내면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거북한 관계에 있습니다. 많이 이제 희석은 됐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863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진데 남부군이 패하면서 곳곳에서 다 괴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부군들이 여기서 이제 승기를 잡고 여기쯤에 있는, 여기 펜실베니아 게리스버그에 있는 링컨이 인민을 위한 그러한 전쟁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개소리를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게리스버그 전투와 또 여기에 다른 두 개의 커다란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첩, 조선시대로 하면 행주대첩과 진주성 전투 그리고 한산 대첩을 한국의 그 3대 대첩으로 꼽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3대 대첩은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한 커다란 3대 전투가 있었고, 4대 전투로 하면 이 남부의 그 채타누가에 여기에서 있었던 그 커다란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미국의 모든 그 전쟁의 판도를 확 바꿔버린, 이 남부군의 입장에서는 싸우기는 했지만 북부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은 없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 공업력이 없는데 뭐 활을 들고 싸우겠어요. 나중엔 실탄도 없어서 실탄도 부족하고 공업력은 전부 북부에 있고 뭐 등등한 이제 그러한 문제로 남부군들이 그 군사력 미비로 해서 북부군에게 결국은 패했다. 북부군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300달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전쟁터에 끌어내보낸 거예요. 가난한 집에 평민들의 자식들, 한국으로 하면 월남전에 간 그 사람들, 거기에 지휘관급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 월남전에 간 사람들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러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 재력도 있고 이리저리 그 학연, 지연 이러한 걸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지방 사람들이 가서 월남에 가서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미국의 남북 전쟁도 돈이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남북 전쟁이 시작된 1861년, 63년 이 시기에 병역 면제세 300달러면은요,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한 1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그 돈을 일반 사람들이 낼 수가 없으면 전부 그 차출을 해서 입영을 시켜서 사격 훈련을 시켜서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그 전쟁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편에 여기 대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남부군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저 아래 그 언덕에서 올라오는 북부군들과 육박전을 여기서 벌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어갔고, 지금은 이제 평화 시대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그들의 후손들이나 이민자들이 그러한 것을 다 먼 전설로 생각을 하고 그냥 까마득히 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기서 포를 언덕 밑으로 대놓고 포사격을 하고 총검을 휘두르고 아래서 올라오는 그 젊은 죄 없는 그 남의 귀한 집 자식들과 이쪽에 남의 귀한 집 자식들이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서로 쏘고 찌르고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러한 비극이 이 자리에서 있었다. 1863년 11월 25일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남북의 역사도 그게 슬픈 역사죠. 공산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그 이념 대립을 만들어 놓은 그 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념 그 논리에 빠져서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공산주의자를 타파해야 된다고 민주주의를 대입시켜 놓고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싸운 거예요. 다 사돈의 팔촌이고 먼 친척들이 서로 총과 대포를 동원해서 우리끼리 싸우고 죽인 거 아니냐고요. 나의 작은아버지도 1급 상위용사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의 외삼촌은 백마고지 전투의 또 용사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서로 북한에서 온 그 이북에 사는 사람들, 남한에서 동원된 그 사람들끼리 우리의 형제자매들 같은 성씨의 같은 혈육끼리 서로 죽이고 찌르고 때려잡는, 그래서 깡통 훈장 하나 주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보다 훨씬 그 훗날에 있었지만요. 이 사람들도, 군인들은 배후의 금융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수산업과 그리고 건설업자 뭐 등등 모든 그 산업에 연계된 자들이 기획을 한 그 음모를 이 사람들은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여기에서 전투를 한 쉐리단 군단, 여기에는 그 남부의 이 큰 지역을 금을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것으로 식량을 충당하면서 다닌 그 군단이, 장군이 쉐리단이에요.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북부군의 총사령관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지만 그 양반은 이제 총사령관이고 실질적인 딕실랜드를 침범한 그 거대한 군단의 지휘자는 쉐리단이에요. 그래서 쉐리단이 이러한 동선으로 이쪽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이 조지아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 다니면 남부에 쉐리단 마치가 있습니다. 그 뜻은 쉐리단의 군대가 행진을 하면서 그 전술 행진을 했던 그러한 곳이 곳곳에 전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군은 이 전쟁 양상이, 남부군은 또 북부로다가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북부에서 그 북부군을 또 격파를 하고 등등 하면서 물자 부족에 무기가 수급이 안 돼서 북부군, 남부 딕시 군대들이 패한 것이다. 의혹은 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그 노예를 지키고 우리의 영토를 지킨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모든 농장주들이 나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부군은 전투에 흑인을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전통이 있어서 이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 또 지주 계급층이 먼저 나서 갖고 싸우는 거고, 노예들은 죄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투에 자기들이 참여하려고 해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한국과 달라요. 한국의 선조놈이 저 신의주까지 도망가고 그 핍박받던 백성들이 나라를 되찾아 놓으니까 양반놈들이 슬금슬금 나타나 가지고 다시 또 세대를 부린 것이 그것이 조선의 역사고,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평민들이나 상것들을 전투에 내보내지 않고 양반 계급층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왕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러한 것을 영예로 생각을 해서 1950년대서부터 1980년대 이르는 그 모든 대통령들이, 부시, 뭐 케네디, 그 클린턴이는 제외해 놓겠습니다. 닉슨, 카터,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또 존 포드 대통령, 그 모든 사람들이 군대 대위 출신이에요. 미국은 유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기 집안에 군인이 있어야 돼요. 지휘관이 있어야 그 집이 영예롭기 때문에, 한국으로 말하면 신라시대 때 내 집안에 화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직국으로 말하면 육군 사관생도가 있어야 그 집안에 가문이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자기 집안에서 위관급 장교들을 계속 배출해낸 그 사람들이 조지 부시 그 아들 대통령은 ROTC로 그 중위 계급을 달고 전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이건까지, 클린턴은 아니에요. 오바마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군대 출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대통령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또 별 5개 다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러한 무관의 정신이 있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앞서 나가서 총을 뽑아들고 적과 싸우는 그러한 기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은 그 선조 임금을 비롯해서 역대 모든 왕들이 전투가 있다고 하면 일단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가서 숨어서 인조가 있다가 거기서 그 공성전을 벌이다가 끌려 나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게 뭐냐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북부에서는 그 징병으로 해서 곳곳에서 소집이 된 이쪽 서부 사람들은, 여기는 개척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끌려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에 살던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르고 남북전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300 내지 못하니까 징병이 돼서 나왔다, 이제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와서 여기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북부군이 약 25만 명, 남부군이 전사한 사람이 35만 명, 그 정도 되는 비례로 죽었다. 그 숫자를 바닥에다 늘어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사한 사람만 60만 명.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모든 육해공군을 합쳐도 60만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4년 동안 있었던 전투에서 죽었어요. 죽은 원인은 노예 해방 전쟁을 가장한 경제 전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항상 명심해 두세요. 미국 역사책에도 내가 말하는 그러한 전쟁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미국에 곳곳에 다니면서 여기 뭐 버지니아 그 대학교의 역사학자도 만나고, 곳곳에서 뭐 저기 UCLA 역사 선생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들 만나서 다 토론도 하고, 내가 미국 전역에 있는 유적지들을, 전쟁 유적지들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내가 10살과 11살 그 사이에 읽었어요. 어린 나이에 읽었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미화시켜서 하잖아요. 그냥 뭐든지 아름답게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역사학자들이. 자, 북부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전체 대통령이 16대 에이브러함 링컨이에요. 그 사람으로 해서 노예가 해방이 되고 뭐 등등한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했지만, 그 노예 해방 선언은 1863년 북부군이 괴멸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후에 읽어본 거예요. 그 전기를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추론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선생한테 그 얘기를 해갖고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선생 같으면 뭐 자유 토론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가르치는 선생한테 그 얘기하면 이 어린 놈의 새끼가 가르치는 대로 듣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선생 자신도 모르는 것을 내가 링컨의 전기를 읽고 소감을 이야기하고 따지니까, 그 사람이 말문이 막히니까 나를 때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역사 추론이나 그 분석력은 좀 남다른 게 있어요. 나의 기존 채널에 거기에 내가 맨 앞에 걸어 놓은 게 있어요.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으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난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4년 전에 했습니다. 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기 그 훨씬 이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시아나 중동이나 그러한 곳에서,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게 제가 추론 분석을 해서 그 영상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의 특징, 한국처럼 그 선진 문명이 자리 잡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은 전쟁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전쟁이 발생을 하면 미국의 금융자본들도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연계된 그러한 산업, 금융 뭐 등등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은 공업국가로 가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는 농사를 져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양분된 그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농업으로 했었으면 베트남이나 한국,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나는 그 지역을 보면 간단합니다. 농업을 해요. 그러니까 국제 금융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 부시고 갖다 폭탄 갖다가 부어버리고 국민 세금으로 갖다 만들어서 막 부어버리고 새로운 무기 만들어서 또 갖다 부어버려서 그쪽 지역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돈만 세고 있으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해석을 해서요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다리시기 바랍니다.